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움 주식의 임도현입니다. 자, 오늘 주말에도 저희 시청자분들과 함께 알테오젠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말에도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 바이오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들이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을 이제 맞이해서 어떤 내용들을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오늘 주말인 만큼 영상 차분하게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저희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 알테오젠 화이팅 문구 댓글로 한번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정말 영상 올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바이오 시장에서 세 가지 포인트를 강조드리고 있죠. 일단 첫 번째 ADC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중항체 관련된 내용,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왜 강조드리느냐, 결국에 이 매출액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매출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 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가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관련주들 거의 신고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고, 중국 시장 역시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ADC, 이중항체, 자, 비만 쪽이 움직이는 이유가 이 글로벌 매출액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기업들에 있어서 주가 전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후반부에 이 바이오 사이클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진짜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정보까지 한번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우리가 알테오젠의 12월 달에 기대해 봐야 될 흐름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첫 번째, 당연히 코스피 이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꾸준하게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여기서 따라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실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실적은 4분기서부터 대폭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의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 그리고 내년도 있을 기술 이전에 대한 두 건, 자, 이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빠르면 12월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에너2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초점을 두셔야 된다. 큰 틀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에너2 관련된, 특히나 에너2가 이 ADC 신약이기 때문에 ADC 관련된 내용을 좀 상세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주말에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어야, 자, 지금은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에 변동성이 나오는 구간들이 나오죠. 상승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하락에 대한 변동성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자, 미리미리 해당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객관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꾸준하게 좀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 자, 일단 ADC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자,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드디어 ADC 관련된 품질 신사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 ADC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고 빠르게 ADC 관련된 내용들로 전환이 되고 있는지,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레케네밥이라고 하는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있습니다. 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있어서 바로 SC 제형에 있어서 허가 신청을 드디어 제출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이제 항암제뿐만 아니고 이 각종 치료제에 있어서 정맥 주사를 지금 피하 주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전 세계 추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수록 이 알테오젠에 있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들은 당연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ADC 관련해서 강조를 드릴 건데, 자, ADC 관련해서 왜 강조를 드리느냐. 자, 결국에 ADC 관련된 내용들이 전 세계 추세로 전환이 되게 됐을 때는 결국에 이 알테오젠의 SC 제형으로의 전환, 자,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ADC 관련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죠. 자,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에 있어서 R&D 관련된 내용들 보시게 되면, 자, 자체 개발 그리고 외부 도입과 관련해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거의 5대5 비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를 통해서 ADC 신약 관련해서도 꾸준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내용들 한국 기업과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치료
치료제에 있어서 바로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 알테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이 특허권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한번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로슈, 제가 BMS, 자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게 결국에 이 계약 건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 외부 도입 R&D를 꾸준하게 지금 추세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내 2건 그리고 내년도에 2건에 있어서 이 기업들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제가 ADC 중에서 왜 에너투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ADC 치료제 시장에서 자 에너투의 매출 비중은 거의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죠. 에너투만큼의 매출 비중이 나오는 ADC 치료제가 현재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투를 자 정맥 주사에서 이 SC 제형 즉 피하 주사로 전환하는 임상이 지금 시작되었고 조만간 임상 1상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ADC 시장에서 가장 매출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투가 자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자 나머지 ADC 치료제에 있어서도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당연한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 ADC 치료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자 에너투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실 수 있고 자 그러면 ADC 신약에서 어떻게 보면 선구자 역할을 했던 에너투가 자 첫 번째로 SC 제형에 있어서 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빅파마들에서 자 SC 제형으로의 전환 즉 알테오젠과의 기술 이전 계약 내용을 체결할 수 있는데 자 왜 알테오젠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자 이미 9월 달에 자 9월 달이면 언제죠? 에너투 SC에 대한 임상이 막 시작이 될 때죠. 자 그때 이 알테오젠이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해서 자 국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ADC 치료제 중에서 이 에너투를 제외하고 자 나머지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 알테오젠이 이제 독점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의지를 보여주었고 지금 이 ADC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연속적으로 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기술 이전 내용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 볼 내용이 자 제가 올해 기술 이전 12월 달에 나올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해서 자 2건이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내년도 초에 나올 기술 이전 관련해서 자 2건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2건이라고 하게 되면 제가 어디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BMS 그리고 로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BM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급한 내용이 자 이 ADC 관련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특허권들, 기존의 항암제 특허권들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자 이걸 SC 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빠르게 기술 이전 내용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로슈인데 자 로슈가 지금 ADC 치료제에 있어서 주요 치료제가 10개거든요. 자 이 10개에 있어서 자 2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로슈입니다. 자 그래서 로슈 관련해서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기존의 ADC 치료제에 있어서의 SC 제형으로의 전환 자 우리가 이것을 연내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시기들이 좀 맞물리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자 제가 ADC 관련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자 ADC의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자 근데 왜 신약을 보유한 기업들이 아니라 이 기존의 ADC 치료제에 있어서 바로 SC 제형으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알테오젠을 강조드리고 있느냐? 자 신약이 오히려 좀 파워가 세지 않느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기존의 허가를 받은 이 치료제에 있어서 새로운 신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치료제를 제형만 어떻게 보면 바꾸는 거죠. 자, 이 제형만 전환한다라고 하는 게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게 자, A부터 예를 들어서 F까지 수많은 치료제에 있어서 기술 이전에 대한 적용이 가능하고 지금 각 의약품마다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 SC 제형으로의 기술 이전 내용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모든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의약품씩 이 기술 이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이 갖고 갈 수 있는 기술 이전 파이프라인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 이 신약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ADC 치료제에 있어서의 제형 전환을 강조드리고 있는 게 지금 FDA 승인 건수가 지금 연도를 가면 갈수록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자 승인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냉정히 생각해 보자면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던 신약에 관련해서 이 승인을 받는 가능성과 그리고 기존의 치료제였던 부분에 있어서 자 제형으로의 전환 이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자 비교해 본다면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가 확률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실적 매출액을 낼 수 있는 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제가 알테오젠을 더욱더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 물론 ADC 관련해서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켄 바이오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겠지만 이 FDA 승인까지는 아직 좀 갈 길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실질적인 상용화에 성공했던 알테오젠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좀 꼭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단순한 뭐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외신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바이오 전체적인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이 알테오젠과 관련된 맥점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실수록 제가 더욱더 알테오젠 관련해서 영상들 누구보다 빠르게 올려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 화이팅의 문구 한번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러면 총 정리해보자면 자 지금 이 ADC 관련해서 식약처가 이제 기준까지 제시를 했고 지금 일본 쪽 그리고 중국 쪽 미국 쪽도 ADC 관련해서 급격하게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 자 이를 통해서 ADC 치료제에 있어서 더욱더 주목도가 높아지게 될수록 이 SC 제형으로의 전환을 우리가 빠르게 기대해 볼 수 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내 기술 이전 2건 그리고 내년도에 2건에 있어서 자 특히나 로슈 그리고 이 BMS 기업에 있어서 이 빠르게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연결돼서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ADC 관련된 내용들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에너2 관련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에너2에 대한 임상 결과가 발표될 텐데 자 물론 이 에너2 SC 같은 경우에는 언제 상용화가 될 것인가 자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29년 한 30년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먼 이야기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임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자 SC 관련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에너2까지 연결되는 내용을 빠르게 이 주가가 선반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에너2 관련된 임상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년도에 있는 2건 그리고 앞으로의 2건 그리고 에너2 관련된 상세 내용들 자 오늘 제가 영상으로 전부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알테오젠의 내용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더불어서 제가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드리는 소통방이 있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강조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이 바이오 사이클 특히나 이 항암제 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까지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주말인 만큼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에 이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 자 몰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집과 더불어서 이 소통방을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 자료집 내용 보시게 되면 자 추가 기술 이전 총 4건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 자 어느 빅파마들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러한 내용들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지 관련 내용 한눈에 아실 수 있게 정리해 왔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들 알테오젠 관련해서 L2, P7L 라인 관련해서도 나올 내용들 많기 때문에 주가와 연관 깊은 내용들만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총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목표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지 자 큰 틀의 내용들을 먼저 이 자료집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집을 확인하신 다음에 실시간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걸 강조드리죠. 자 이 소통방에서는 특히나 에너2 관련해서 지금 얼마 정도의 수익 구조를 알테오젠이 받을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ADC 관련해서 자 어느 기업들과 계약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 기업들의 임상 일정을 보면 예정 시기까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알테오젠뿐만 아니고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기업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임상 일정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이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 나올 기업들 많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도 꾸준하게 소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고 자 보시게 되면 퓨처캠 제가 2만원 초반에서 잡아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좋은 타점 잡아드렸고 자 그리고 이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자 이번 상승이 나오기 전에 잡아드린 다음에 또 고점에서 단기적으로 또 매도 좀 강조드리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해봐야 되는 종목들 뭐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D&D 파마텍도 이 소통방에서 강조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또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죠. 먼저 이 자료집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통방 입장하셔서 알테오젠 관련해서 업데이트 내용들 꾸준하게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내봐야 되는 바이오 종목들에 좀 집중해 보시는 이렇게 전략적인 투자 방향성을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은 자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알테오젠이라고 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집 파일과 함께 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번거로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그 간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니까 거기에 알테우젠이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자,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이 바이오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오늘만큼은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앞으로의 계좌 수익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대세 상승 사이클을 눈앞에서 경험했죠. 바로 이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최근에 이 AI 반도체까지 이 과정에서 수백 프로 그리고 수천 프로 폭발하는 종목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죠. 특히 SK 하이닉스 전 국민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에서 500%가 넘는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을 직접 눈으로 보신 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사이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자, 주식에서 차트 분석, 재무 분석 모두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오는 건 바로 남들보다 먼저 사이클을 읽고 준비한 사람. 자,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 바이오가 보여주고 있는 시장 흐름,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고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자, 바로 이 사이클의 초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초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자, 그 차이가 내년도에 이 구독자분들의 계좌를 완전하게 갈라놓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사이클의 중심에는 단 하나가 있죠. 바로 이 조단위 기술 이전입니다. 자, 최근에 ABL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 그리고 알테오젠, 자, 이 기업들이 기술 이전 발표 이후에 보여준 이 폭발적인 주가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장이 이 바이오 사이클의 초입을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단위 기술 이전에서 진짜 주도주는 어떻게 탄생할까요? 자, 조건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이 빅파마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 근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기술을 기반으로 자, 조단위 계약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만이 진짜 주도주가 되겠죠. 자, ABL 바이오가 결국에 이 조단위 계약을 체결한 것도 결국에 이 항암제 시장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알테오젠이 조단위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에 이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꾸는 시장이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계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올릭스 역시 이 비만이라든지 그리고 RNA 분야 너무나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조단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성사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부작용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의 기술은 자, 필요한 암 조직만 정밀하게 적용하는 타겟팅 기술이거든요. 이러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들이 바로 시총이 몇 조가 아니라 수십 조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빅파마들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비교 사례가 바로 글로벌 제약사 노바티스입니다. 현재 노바티스는 유사한 기술로 2022년도에 FDA 승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바로 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 단숨에 올라섰고, 자, 그래서 이 노바티스의 시가총액이 벌써 300조를 넘어섰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노바티스가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고용량 투여 독성 문제, 자, 이것을 임상 단계에서 뚫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최소 이 3조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기술 이전 협의가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이 있죠. 바로 앞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느냐, 여기서 게임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이 바닥에서 드디어 이 신호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의 외국인 기관들의 강력한 매집 흐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의 시가총액이 고작 9천억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올릭스의 시가총액 거의 3조까지 육박을 했고,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 시총 6조 원, 그리고 ABL 바이오는 시총 9조 원대입니다. 자, 이 기업이 이 라인만 따라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자, 올릭스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3배, 그리고 이 리가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는 5배, 그리고 ABL까지 따라가게 됐을 때는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ABL 바이오와 같은 밸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3배, 5배로 끝나지 않고 아마 10배까지 따라가는 흐름 충분히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 바이오라는 거 대부분 알고 계시죠? 제가 임상에 대한 이슈 파악,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 파악은 사실 누구보다 빠르게 구독자분들에게 전달드렸던
건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정말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조단위 기술 이전 계약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이 낮은 시가총액 최대 10배까지의 갭이 존재하며, 자, 그리고 이 차세대 항암제 부분에 있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기업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안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기술 이전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까지 압축된 자료집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자료집으로 정리해 온 이유가 우리가 단순히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이 수백 프로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투자 포인트를 모른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개미털기를 우리가 버티질 못합니다. 정확한 투자 포인트를 알고 있어야 결국에 이 사이클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만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단순한 종목명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자료집만 보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종목이 바로 이 바이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시간 대응은 저희 소통방에서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집과 실시간 소통방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자 바이오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핵심 종목 자료집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거든요. 자, 그 링크 클릭하셔서 거기에 바이오라고 작성해서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선, 방산, 원전, AI 반도체 사이클 놓치신 분들 이번 이 바이오 사이클만큼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결국에 그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이 진짜 자신의 계좌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 사이클의 초입 놓치시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